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김희재님을 사랑하는 희랑별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단 여기서 희망적인 건요, 지금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계속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순천향대학병원 유병욱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면요, 건강한 20대, 30대와 40대는 질환이 없는 이상은 감기와 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김희재님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한 20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요,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방송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이번에 7월 13일 뽕숭아학당 녹화가 우리 모태범님과 우리 박태환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박태환님이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촬영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야 코로나19가, 수영장 물 안에서는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아마 느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녹화를 하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같이 샤워와 탈의실을 활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코로나19가 전파된 게 아닌가로 추측을 해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우리 유병욱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건강한 20대는 그냥 무증상으로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까운 우리 김희재님의 확진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희재 코로나19 확진, 장민호 영탁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스터트롯 탑6 김희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민호, 영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유에라 프로젝트는 20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김희재님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유에라 프로젝트는 앞서 김희재님은 지난 7월 13일 뽕숭아학당에 출연했던 박태환님, 모태범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19일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에라 프로젝트는 김희재님은 현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김희재님에 앞서 미스터트롯 탑6 중 장민호님, 영탁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희재님은 뽕숭아학당 녹화 다음 날인 지난 14일 편도 이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우려를 더했습니다. 다음은 유에라 프로젝트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유에라 프로젝트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김희재님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희재님은 지난 7월 13일 뽕숭아학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재님은 19일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희재님은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재님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를 것이며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에라 프로젝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순천향대학병원 유병욱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김희재님 안전하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영탁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안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재님을 사랑하는 희랑별님, 그리고 비트제아 희랑별님, 여러 연합카페 여러분들, 우리 김희재님 건강한 20대이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병원의 우리 유병욱 교수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아유,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자가격리 중에 있던 우리 영탁님이 네.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와서 다시 한번 재검을 했더니 확진이 됐거든요. 아,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아유, 그럼요. 많습니다. 자가격리를,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네네네. 코로나19는 이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는 아주 정확하긴 한데, 네. 아주 초기에 내 몸, 호흡기를 통해서 코나 또는 입에 비말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또는 해외에서 입국했을 당시에는 음성이지만 최소 14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바로 이 개념이고요. 네네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밀접 접촉 후 14일 안에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답답하시겠지만 확진자랑 접촉하셔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14일간 이런 방역 대책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찬 씨 같은 경우는,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네네네. 예, 뭐 잘 건강하시니까 잘 회복될 건 믿고요. 네네네. 우선은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또 방역 지침 그 자가 격리 14일 동안에 보통 1회 또는 2회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 아마 네네네. 영탁 씨께서는 증상을 보여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코로나19 그 자체가 나한테 처음 왔을 때는 그게 비활성화됐다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는 거네요. 아, 그 비활성화는 아니고요. 우리 네네네. 몸에서 네. 이제 감염이 되면 네. 그게 발병이 되는데 아. 예, 발병 아주 초기에는 우리 몸에서 충분한 바이러스가 비말로 아. 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어떤 분들은 14일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확진자랑 접촉하셨던 분들은 최소 14일간은 자가 격리를 따라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그럼 이제 지금 한 3-4일이 돼서 지금 이제 재검을 해서 확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멤버도 100%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 중인 분들 네.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또 하실 거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영탁 씨가 이제 또 다른 그 시작이기 때문에 영탁 네네. 씨랑 밀접 접촉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또 선제적으로 빠르게 검사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아, 들어서 네네네. 우리 장민호 씨가 확진되셨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밀접 접촉하셨던 5분이 1차 검사했는데 음성이었으니까 자가 격리로 들어가고 그 5분하고 밀접 접촉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안 하거나 검사를 권유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영탁 씨가 확진이 됐으면 영탁 씨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아. 영탁 씨랑 밀접 접촉하셨던 분들은 검사를 하시고 14일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또 들어가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은 오늘 많은 걸 배우는데 그래도 우리 영탁 씨한테 좀 이렇게 힘내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죠. 네, 우리 강진호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탁 씨. 네네네. 일단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네. 주저하지 말고 바로 검사를 해서 본인의 건강도 찾고 주변으로 퍼진 것을 선제적으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증상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어서 회복하셔서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셔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잘 이겨내고 나오실 걸 믿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생활치료센터 간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기서 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편하지 조금, 않으셔서 조금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기 좀 평수 때문에 답답하고 좀 그래도 그걸 참아내야겠네요. 예, 그렇지만 의료진들과 음. 방역 관계자분들이 가까이서 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강상의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의료시설로 이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영찬도 확진이 될 수 있고 누군가도 확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또 다른 시선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시선으로 봐야겠네요. 그럼요. 이거는 낙인 찍힌 이런 이제 사회적 질환으로서의 코로나19는 앞으로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그 서울대학교 오명동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네. 이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질 때가 되면 네네네. 앞으로 이제 더불어서 코로나19를 같이 그 사회 일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거를 사회적 동의로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떤 누구가 뭘 잘못하고 크게 나쁜 것을 해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병욱 교수님 바쁘신데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